오늘 날짜가 4월 23일인데 아마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냐고 하면, 현재 고1, 그러니까 2028 대입을 치르게 되죠. 이 학생들이 가장 관건은 지금 전공별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1학기 때 선택 과목 사전 수요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더러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제 신청한 과목대로 개설되는 건 아니고 2학기 때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이제 1학기 때 사전 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좀 많이 수강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혹시 그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의 수가 적어서 지역 공동교육과정, 다른 학교와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어떤 과목을 진행을 해야 될지, 개설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가이드, 방향을 학교에서 설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고1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선택 과목 때문에 불안감이 많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28 학년도 입시 환경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거 맞고,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안한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과거라고 친다면 현재 고2, 고3들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과 수능 과목이 거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1들은 수능에 응시해야 되는 과목과,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 특히나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런 과목들이 일치를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수능 출제 과목을 비교해 볼 텐데, 국어와 수학, 영어는 사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사회와 과학이 큰 차이가 있죠. 지금 2028 학년도 현 고1들은 사회는 1학년 때 이수를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 1, 2, 그리고 과탐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2에서 출제가 되는데, 2학년, 3학년 때는 사실 그 과목을 배우지 않아요. 즉 1학년 때 배운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자, 4월 15일에 지금 평가원에서 예비 문항을 지금 풀세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께서 지금 문항들을 분석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항 분석한 것들을 봤는데, 선생님들의 어떤 이야기는 사실 시험 범위는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긴 하지만 그 문항들을 뜯어보게 되면 결국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될 사회와 과학의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완전 별개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수시 전형인데, 이 고교 학점제의 취지 자체가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이수를 해라인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개설을 하고, 만약에 그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수하도록 지도를 해라. 이수를 하도록 이제 권장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어떤 평가 요소의 병행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정시 전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 올해 3학년 기준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가 이제 교과 성적을 좀 반영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가 지금 이것도 이제 정시 전형 2028 평가 반영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고 하면,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등급을 쓴다라는 거예요. 등급을 쓴다는 얘기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 1등급이 되는 거겠죠. 자, 2단계에서는 수능이 60%, 그리고 교과 역량 평가가 40%이긴 한데, 이 60% 수능 점수를 100분위 점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자, 현재 고1 학생들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개념이 약간 좀 확실히 좀 정립되어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점수가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에 훨씬 더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100분의 1을 쓰게 되면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를 쓰게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2단계에서 100분위를 환산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과 역량 평가가 40%,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과 40%의 어떤 비중 그리고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학교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전형에서는 기존에서는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뭐 세 가지 안 정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수능에다가 이제 출결과 교과 성적을 더하자. 이 교과 성적은 우리가 등급으로 표시되는 등급을 가지고 이제 점수화 시키겠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권장 교과 이수 과목과 과산점을 쓰자라는 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공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을 다 이수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안의 경우는 교과 종합평가,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가 3월 말에 좀 대략적인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경희대학교는 정시는 2안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고 2안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수시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 더하기 이제 수능 최저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출결 및 교과 종합 평가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이 모델이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는 모델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보통 서류와 면접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까지 더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모델이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수시와 정시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정시에서도 교과 성적, 뭐 이수 과목, 뭐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수시 전형에서도 결국 교과와 학생부 종합평가, 교과 종합평가, 수능 체제가 다 들어가게 되는, 수시와 정시가 이제 구분 지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수시도 챙겨야 되고요, 정시도 해야 되고요, 등등등 할 게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2028 자연계열 학문 분야의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 과목 발표한 것을 제가 원문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과거에도 경희대를 포함해서 뭐 고려대, 성대, 연세대, 중앙대 요 5개 학교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 학과에 입학을 하고 싶다면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고 오세요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희대학교가 2028 학년도 2022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제 뭐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인문계열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권장 과목이 없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한해서 이제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한다.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학문 특성상 어떤 위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소양, 학문적인 어떤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 인문계열 그리고 이제 무전공, 자전이라고 하는 무전공의 경우는 권장 과목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학문 분야의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은 수시와 정시 모두 활용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게 되면 자,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반영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희대의 경우는 일단 수시 전형에서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두 개로 나누고, 핵심 과목을 미수할 경우는 감점, 그리고 권장 과목을 이수할 경우는 가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 정도 과목을 이수하고 오세요 정도로 발표했다면, 지금 이거는 점수화 시켜서 감점, 가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강제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지정이다. 이건 강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 전형에서는 수학, 과학, 교과에 이제 이수 과목 학점 또는 과목 수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은 제외가 되고요.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과 진로 선택의 이수 학점과 이제 과목 수를 가지고 이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안에서는 수학 교과는 18학점,
또는 이제 5과목 이상, 그리고 과학교과는 20학점 또는 이제 6과목 이수인 거죠. 그러면 수학에서 5과목이라고 가정을 하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수학, 원투를 제외하고 나면 대수, 미적, 원, 확통은 고정이죠. 이거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미적, 투, 기하 5개를 이수하게 되면 자연계열에서 이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다 이수하게 돼요. 그럼 결국 5개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학교과도 지금 6과목이거든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주로 배우게 될 일반 선택 과목인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구를 하나를 이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보통은 물리에서 파생된 2과목, 그리고 화학도 2과목, 생명도 2과목, 지구도 2과목이겠죠. 그러면 물리 계열이 3과목이 돼요. 즉 학생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물화생지 중에서 2개 교과 정도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총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수학은 대수, 미적, 확통, 그리고 미적, 투, 기하를 다 이수해라. 그리고 과학 교과도 최소 2개 교과를 완전히 다 이수해야 지금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건 있어요.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처럼 어떤 진로 지원하는 학과 관련된 과목을 굳이 이수하지 않고 학점만 채워도 되는 건지 이것은 궁금하긴 해요. 지금 그 발표된 거에서는 이제 학점만 딱 따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바뀔지는. 어쨌든 지금 표에서는 학점 또는 과목수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희대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뭐 연세대, 그리고 성대, 뭐 중앙대를 포함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뭐 비슷한 계열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부담이 되는 요인을 이야기를 해보면 내신 성적 관리 부담이에요. 뭐 이건 지금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일단 뭐 세부적인 이유들은 뭐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등급제로 변화된 거죠. 근데 5등급제로 변화되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근데 과거처럼 2등급의 범위가 10% 정도가 11% 정도가 된다면 100명 기준으로 뭐 1등이나 10등이나 사실 뭐 잘한다. 물론 1등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겠지만 10등도 못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의 범위가 11등부터 34등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20등을 넘어갔을 때는 이 학생을 잘한다고 보기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등급 표시 과목이 증가하게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전교과, 그러니까 일반, 진로, 융합, 전교과가 등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사회과학 교과의 경우는 일반과 진로 과목이 이제 등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등급 표시 과목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제일 저는 조금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때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너무나 많이 증가해요. 근데 뭐 뒤에서 제가 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지금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보통은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많으면, 문과 학생들이 많으면 5개,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과 학생들은 적으면 2개, 뭐 1개 표시되는 학생들도 있고 3개를 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수해야 되는 과목 자체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3학년 1학기까지 등급을 등급을 표시되는 과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기제 수업. 지금은 학년제 수업이라서 1학기 때 배우는 과목과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학기제 수업이라서 고교학점제는 1학기 과목과 2학기 과목이 다 달라요. 그 과목은 무조건 그 학기의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수의 증가요. 즉 학생들이 분산됨에 따라서 특정 과목에서 어떤 이수자 수가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받기가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환경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자, 2022 교육 과정과 2015 교육 과정에서 지금 이수 과목, 이거 실제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2015 교육 과정은 실제, 저기 K대학교, 호랑이 학교 합격한 학생의 실제 이수 과목이고요. 2022 교육 과정은 제가 특정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그리고 학점수를 계산해서 지금 과목을 배치를 한 겁니다. 자,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총 31개 과목이에요.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36개로 늘어납니다. 5과목이 늘었으니까 학기로 따지면 한 학기에 하나 정도 늘어났겠네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3학년 1학기 때 너무나 많이 몰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심화수학, 진로영어, 학투, 생투, 고급화학이 모두 다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 성취도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전부 다 등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등급에 대한 압박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세특 작성 과목 개수예요. 아까 제가 고교학점제는 학기제예요. 근데 지금 고2, 고3 학생들은 지금 학년제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과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동일한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특은 이 과목명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6 교육과정에서 화, 생, 지, 원 과목은 1, 2학기에 모두 다 이 학생은 이수를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500자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원 500자, 생명 500자, 지구 500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2022 교육과정은 학기제이기 때문에 과목명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학생은 물리, 화학을 1학기 때 이수를 하게 되고요.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물리학에서 파생된 과목인 거죠. 그럼 과목명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세특을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특 개수가 2022는 39개, 지금 2021은 27개, 10개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세특은 1학기 과목은 8월 31일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8월 31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통 7월 초, 또 6월 말 이때부터 보게 될 텐데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 학기에 배웠던 이 과목 세특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학기제 수업에서는 성적 변화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자, 2015 교육과정에서 확률과 통계는 지금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다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학기 때 조금 못 봤다라고 한다면 2학기 때 이 성적을 좀 향상시키면 좀 개선되었다.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했다. 또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보시게 되면 물화생 1학기, 2학기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1학기 좀 미흡했던 과목들을 2학기 때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고2, 고3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성적이 우상향이 되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근데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보시면 미적 원 대수를 만약 2학년 1학기 때 이수했다면 2학기 때는 이수할 수 없죠. 그러면 별개의 과목이에요. 만약에 내가 1학기 때 미적 원과 대수를 조금 미흡하게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복이 어려워요. 자, 과학교과도 과목명이 다 다릅니다. 물론 물리학에서 파생된 역학과 에너지, 화학에서 파생된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성적 향상을 좀 보여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학기별 혹은 학년별 성적 변화를 보여주긴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좀 보도록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내신 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대학에서 반영할 때 학교별 난이도 감안을 해 주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별 난이도라는 게 어떤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 수준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과 전형에서는 사실 이제 등급을 주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안 될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그 평균 점수가 기재가 되기 때문에 평균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를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학교별 난이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가지고 혹은 이제 그 A, B, C, D, E 성취 비율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감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맞아요. 3학년 때도 수능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 좀 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수시든 정시든 교과든 종합이든 모두 다 수능을 활용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능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실 저희 메가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정시 공부도 좀 앞당기고 내신도 좀 선행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가 이제 경희대에서 발표한 전공 연계 이수 과목입니다. 인문계열은 지정하지 않고 이제 자연계열만 이야기를 했고, 연세대, 고려대, 성대, 중앙대 등등등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학교들도 인문계열을 지정한 학교는 없어요.
자, 인문계열에서 지정한 학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하나입니다. 미적분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서울대학교 마찬가지로 다 자연계열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핵심 과목은 감점 하겠다. 권장은 가점 하겠다. 즉 정리하면 반드시 이수하고 와라. 이건 강제성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수학과 응용수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수학 베이스 학과들이죠. 이 학과들은 과학교과에서는 핵심과 권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다 수학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경영공학과는 다 공대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성격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완전 공대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약간 경영, 경제 이쪽 학문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수학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과학은 핵심과 권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세대, 고려대학교도 기존의 권장 핵심 과목을 보시게 되면 과학은 지정해 주진 않았어요. 다 수학만 지정을 해두긴 했습니다. 자,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계공학까지 보시게 되면 당연히 수학은 대수, 미적, 원, 투, 그리고 확통, 기하 당연히 핵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과학교과에서는 당연히 물리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학 포함해서 파생되어 있는 역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세 개 다 들어와 있고요. 화학도 같이 이수할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그리고 생체의공, 전자반도체, 전자 계열이죠. 마찬가지로 수학은 대수, 미적원, 확통, 미투, 기하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물리 베이스, 그리고 화학도 하나 정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건축 계열 보도록 할게요. 건축공학과, 그리고 사회기반 시스템공학, 건축학과인데 사회기반 시스템공학은 토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목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사회기반 시스템, 연세대학교는 사회 환경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는 사회 환경 공학인가요? 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 토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수학은 미적, 대수, 미적, 확통, 미투, 그리고 기하까지 다 핵심과 권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물리학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건축공학에서 화학에 빠진 거 좀 의아스럽긴 한데 사실 화학도 같이 이수를 한다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어쨌든 경희대는 지금 수학과 물리 베이스 학과로 지금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자, 화학과 응용화학, 그리고 원자력, 신소재 계열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수학은 마찬가지로 5과목 다 핵심 권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화학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 그리고 물리까지 다 같이 이수할 것을 워낙 권장하고 있고, 여기 생명과학이 들어와 있는데 화학, 응용화학 약간 순수 학문에 가까운데 생명하시면 유리한 거 확실합니다. 사실 자연계열에서 화학은 저는 기초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명 이수하면 유리하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공학도 마찬가지로 5개 수학 포함해서 물리, 화학 베이스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생명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학과 스마트팜의 경우는 일단 이 생명 계열은 기하는 다 빠져 있어요. 지금 핵심에 대수, 미적원, 확통은 다 공통이고 권장의 미적2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기하는 빠져요. 기하는 사실 딱히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자, 당연히 과학 계열은 화학과 생명 베이스인 학과인 거고, 학생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이런 학과 들어가게 되면 화학은 잘 안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들어가 보면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까지는 거의 다 화학입니다. 화학 베이스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생물도 당연히 다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이나 생물학과는 물리학, 그리고 융합 바이오 신소재도 이제 물리학 하나 정도는 권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리학과 우주과학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대수, 미적, 원, 확통의 기하, 미적2 다 핵심 권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당연히 지구과학 관련 3과목 다 이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리화학도 함께 이수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메디컬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예과 보시게 되면 대수, 미적원, 확통, 미적투, 기하가 좀 빠져 있기는 합니다. 기하가 빠져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뭐 경희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기하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분량은 분명히 없을 거긴 하지만, 사실 자연계열, 특히 메디컬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뭐 다수 이수를 하는 건 분명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희대학교는 어쨌든 지정은 하지는 않아뒀네요. 그리고 과학 계열은 당연히 화학과 생명 계열로 보시면 되고, 물리학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물리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통 메디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물리학은 꼭 하라고 합니다. 물리1 정도 지금 친구들한테도 배웁니다. 배우고 필요로 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물리학을 뭐 지금 물투에 포함되어 있는 역학이나 뭐 전자기, 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학 정도, 일반 선택 과목의 물리학 정도는 이수를 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화생 베이스 학문이다. 간호학과는 딱히 물리학은 쓰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연계열 기준으로 지금 화학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전조사를 5월, 6월에 할 수 있고, 그리고 2학기 때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될 텐데, 일단 화학은 다 들어갑니다. 화학이 제외되는 학과는 지금 수학이나 컴퓨터 이쪽 계열을 제외하고 나면 화학에 빠지는 학과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공학도 화학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이수하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다 화학은 들어가요. 화학에 빠지는 학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을 이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뭐 물리학, 기계, 전자를 포함해서 화공, 뭐 신소재 계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 토목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지구, 지리학과나 우주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리학을 좀 다수로 지정한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학을 이수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학은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이제 물리학도 할 수 있으면 일단 하나 정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생명 계열로 넘어가 볼 건데, 생명 계열이 의외로 학과 선택 폭이 좁아요. 여기 보이는 요 생명 계열, 뭐 식품 영양, 생명, 유전, 뭐 요런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면 메디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화생 베이스, 화생을 과목을 중점적으로 듣게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상위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1학년 때는 보통 메디컬 목표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치대를 갈 거야, 약대를 최소한 갈 거야 라고 목표를 하지만, 성적이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이 학과를 못 써요. 못 쓰겠죠? 그러면 이 학과를 못 쓴 친구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몰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치열해요. 박이 터집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굉장히 선호도도 높은 학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성적이 메디컬에 합격할 정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우회할 수 있는 학과의 선택폭이 좀 좁은 게 좀 단점. 그리고 지금의 학생들의 어떤 뭐 선호도나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나는 메디컬 못 가더라도 뭐 생명계열 가겠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이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참고로 중앙대학교가 지금 생명과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안성 캠퍼스도 있는데, 안성 캠퍼스에 뭐 식품, 뭐 동물, 식물 이쪽 계열들이 다수의 학과들이 있고, 서울 캠퍼스에는 생명과학과라는 거 딱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경쟁률이 보통 70대 1을 넘어요. 거의 100대 1 가까이 된 적도 있고,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이 높은데 100대 1까지 가게 되면 이거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논술 전형도 아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댓글에서 산업보안학과와 사이버 국방학과는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화생지까지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베이스 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정도까지 함께 이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쪽 계열은 정보, 그리고 교양 과목의 기술 과정이나 뭐 교양으로 좀 빠져 있는 정보나 뭐 이제 인공지능 기초, 뭐 이런 과목들을 함께 이수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계열 과의 어떤 분류상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계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 인문계열은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될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 인문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전공별로 인문계열을 포함을 해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좀 좋을지에 대한 좀 가이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라이브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핵심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겁니다. 저도 입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언론들에서 발표하는,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의 학과들은 어떤 선택 과목, 권장 과목을 잘 지정을 거의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긴 한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자연계열에 비해서 어떤 학문의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학문적인 부분인 거고, 학생들 입시를 치러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입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더 이수하는 게 좋은, 유리한, 그리고 이수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 저도 전공이 있겠죠. 대학을 나왔으니까 있지만 제가 모든 전공을 다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공의 어떤 색깔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2022 교육 과정에 있는 학문들 그 과목들의 어떤 그 총론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희 메가스터디 연구소에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어떤 이수 과목,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 어떤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제가 좀 제시를 하는 거고, 반드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과목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모든 과목을 다 이수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그 학점 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수할 수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별로 최소 이수 단위 시수가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 과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최대한 요런 과목들 위주로 이수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우라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색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두색은 국어 교과고요. 그리고 붉은색 계열은 수학 교과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계열은 영어. 그리고 이거 무슨 색이죠? 약간 누리끼리? 노란 계열은 사회교과고요. 그리고 회색은 과학. 그리고 이제 연회색은 제2외국어 교양기술과정, 기타 과목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좀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별표로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문 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국어국문학과는 당연히 국어 관련 교과들을 최대한 많이 이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사실 수학 교과는 딱히 그렇게 뭐 중요한 교과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타 교과에서 이제 언어 생활과 한자, 그리고 한문 고전 읽기, 뭐 한문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을 좀 함께 이수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어 영문학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영어죠. 그래서 영어 관련된 교과목을 최대한 많이 이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국어 영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뭐 세계사, 또 역사 계열 관련된 이런 과목들 좀 이수한다라고 하면 뭐 세특쓰기에 좀 활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넣어뒀고요. 자, 독어동문, 중어중문, 이제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이제 제2외국어로 가볼 텐데, 자, 우리나라의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학교들이 있죠. 외국어고에서 주로 전공하는 과목이 독어, 그다음 중어, 그리고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 뭐 요 정도, 그리고 일본어, 요 정도 5개를 주로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서 이 5개 학과는 어떤 고등학교 출신이 유리하겠는지가 바로 정해지죠. 무조건 외고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독어 동문 따진다고 하면 독일어 회화, 뭐 심화 독일어권 문화를 이수하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일반계 고에서 이 4가지를 다 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설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외고 학생들은 다르죠. 외고 학생들은 거의 다 이수를 하고 오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관련 과목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위권 대학들은, 저는 그래요. 원서 쓸 때 상위권 대학은 어문 계열은 쓰지 마라. 뭐 영어 정도는 괜찮지만 독어나 중어나 이런 등등등 과목들은 가능한 피해라. 좀 힘들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제2외국어가 중요해지는 전공들이 될 거고, 세계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한다면 세특 활용하는데 좀 좋을 것 같고, 중어 중문은 뭐 한문이나 뭐 한문 고전 읽기, 뭐 언어 생활과 한자, 뭐 동아시아 역사 기행도 함께 이수를 좀 해준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계열입니다. 철학, 역사, 그리고 문화인류, 이제 사회학 분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 계열 보시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회 교과에서는 뭐 사회와 문화, 뭐 정치, 뭐 법과 사회, 뭐 윤리와 사상, 기본적인 일반 선택 과목은 다 이수하는 게 좋을 거고, 상대적으로 윤리 관련된 교과목들, 윤리와 사상, 뭐 인문학과 윤리, 뭐 윤리 문제 탐구,
뭐 현대사회와 윤리 이런 과목들에 더해서 뭐 인간과 철학, 교양으로 빠져 있는 과목들이에요. 논리와 사고, 논술 이런 과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역사 계열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사회교과에서 한국사를 제외하고 한국사는 필수 공통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 사회교과에서 지금 역사과로 분류되어 있는 과목은 3개입니다.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이 3과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하는 게 좋을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일반적인 사회교과들 더러더러 이수를 하는 게 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한문까지 이수한다면 좋겠죠. 자, 문화인류학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인류학과와 사회학과는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사회교과에서 특히 사회교과를 분류를 해보게 되면 일반 사회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과, 그리고 역사과, 그리고 지리과들이 있는데 골고루 이수해라. 라는 게 저는 추천이에요. 골고루 이수를 하는 게 좋다. 사실 이제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공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잡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잡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들이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법사회학도 있고요, 뭐 경제사회학도 있고요, 등등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잡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다양한 사회교과를 고루고루 이수를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확통이에요. 제가 뒤에서 사회과학 계열을 설명하겠지만, 사실 사회과학 계열, 사회학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교과목들을 보게 되면, 대학교 전공 교과목들을 보게 되면, 사회조사 방법론, 그러니까 조사 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통계적인 분석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확통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확통은 좀 신경 써서 당연히 대수 미적원 확통은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확통에 대한 성적 관리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는 최대한 다양한 사회교과들을 좀 많이 이수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언론, 미디어, 행정, 법학, 정치, 외교,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분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과학 계열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 이런 내용들 대수, 미적분, 미적투까지 뭐 제가 잘 하라고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확통 정도는 조금 신경 써서 성적 관리를 해주시고 세특도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을 또 분석하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보는 이런 내용들 활동들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은 제가 별표를 쳐뒀고요. 자, 언론 미디어 계열은 당연히 국어 교과들, 뭐 직무 의사소통, 뭐 독서 토론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그리고 영어에서도 심화 영어, 뭐 미디어 영어 이런 과목들 이수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 사회 계열은 이제 다양한 사회 계열 고루고루 좀 이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 계열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그러니까 일반 사회 교과로 분과되어 있는 요 과목들이 주 과목들이에요. 행정의 경우는. 그래서 사회와 문화를 포함해서 요 4과목들을 중점적으로 이수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사범대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일반 사회 교과, 일반 사회 전공을 선발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보통 일반 사회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요 4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일반 사회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요 4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개 기본 이수하고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뭐 사회교과들 더러더러 좀 이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법학 계열로 넘어오시게 된다면 당연히 법과 사회는 뭐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징은 밑에 보시게 되면 윤리 관련된 과목들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다른 전공에 비해서. 그래서 현대사회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그리고 뭐 철학, 뭐 논리와 사고 이런 과목들 함께 이수해 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치외교학과 넘어가 보시게 되면 정치, 그리고 뭐 국제관계 이해 이런 것들 당연히 이수해 주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뭐 역사 관련된 이런 내용들, 과목들, 그리고 지리 관련된 이런 과목들 더러더러 좀 골고루 이수를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영어 좀 더 많이 이수해 주시는 게 많이 이수한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는 기본적으로 사회 좀 많이 이수를 해주시고요. 영어 뭐 그다음 저는 비중을 두고 확통은 성적 관리해 주셔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댓글에 사회계열 전공을 희망하면 국어보다는 탐구가 중요한가요? 네, 맞아요.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는 지금 국어보다는 사회교과를 좀 더 그 전공에 맞춰서 좀 다양한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문 계열을 가려는 학생이 확통을 들으면 이과 아이들과 같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수, 미적원, 확통은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학교 학생 전체가 다 이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 전체랑 경쟁을 하는 거죠. 이과 학생들과 경쟁이라기보다는. 또 하나 질문은 국어를 좀 힘들어하게 하면 사회과학 계열을 목표로 과목 설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어가 힘들면 사회도 힘들어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수학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국어는 가장 기본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 뭐 독해력이라고 하면 문해력 얘기를 하는데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국어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나는 많은 과목을 이수를 하기 싫어.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나 어문계열처럼 이수하는 게 싫어. 인문학 계열처럼 이수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좋아하는 사회계열에서 다양한 과목들 이수해서 맞춰가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국어를 못하는 친구가 사회를 잘하기는 좀 제 경험상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사회계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 그리고 사회복지, 아동가족, 그리고 교육학, 초등교육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학 계열, 마찬가지로 저는 확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생명과학이나 융합과학 탐구를 함께 이수해 주는 게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이제 물론 인문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요즘 뭐 뇌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심리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주제를 많이 찾아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요즘의 이슈들 을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쓴다라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생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 함께 이수해 주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관련된 교과목들이 여기서 좀 많이 들어와 있죠. 보시게 되면 뭐 생애설계와 자립, 뭐 인간과 심리라는 과목도 있고요. 이런 과목들 필요하다면 좀 잘 선택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회복지, 아동, 가족 계열로 넘어오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교양 관련 과목에서 뭐 생애 설계와 자립, 뭐 아동 발달과 부모, 뭐 교육의 이해, 인간과 심리 이런 과목들, 교양 과목에서 관련된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떤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셔서 이수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사회는 윤리 계열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부나 정치, 법과사회 이런 것들 뭐 함께 이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확통은 저는 이수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학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육학은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정치, 법과사회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고 교양이나 뭐 기술 과정에 관련된 이런 과목들 좀 잘 찾아서 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발달과 부모, 그리고 교육의 이해, 뭐 인간과 심리, 그 다음에 뭐 논술, 인간과 철학 등등등 교육학에서 좀 기초적으로 배우는 실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들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뭐 사회문화, 정치, 법과사회는 뭐 거의 뭐 고정이고 윤리 관련된 과목들 좀 이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초등교육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회과학 계열에서 그 실용통계라는 과목도 좀 함께 이수를 할 것을 좀 권장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지금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실용통계가 아마 개설이 된다면 3학년 2학기에 개설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개설을 하다 보면 2학년 1학기, 2학기, 이제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는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쓸 때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총 3개 학기가 들어올 텐데 자, 2학년 1학기 때는 다 대수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2학년 2학기는 미적 1이 들어올 거고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 2가 거의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미적 1, 2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동학기 개설이 어려워요. 그러면 대수와 미적 1을 동시에 2학년 1학기 때 개설하는 것도 학생은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2학년 1학기 대수, 2학년 2학기 미적 1, 그리고 3학년 1학기 미적 2는 거의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게 확통 그리고 기하가 남게 돼요. 그러면 그 확통과 기하가 2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개 학기 중에 하나씩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하나가 남게 될 텐데 물론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1학기 때 대수와 기하를 개설해둔 학교들도 있고 대수와 확통을 개설해둔 학교들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용 통계는 사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개설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에 개설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정말로 이제 과목 선택권을 되게 좀 다양하고 넓혀서 실용 통계를 3학년 1학기 이내에 개설시켰다라고 한다면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은 좀 함께 이수를 할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많이 쓰임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상경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상경 계열은 수학입니다. 상경 계열은 수학이 수학 베이스인 학과인 거고, 아까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미적분을 현재 고2, 고3들은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계열들은 수학이에요. 그래서 대수, 미적원, 확통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적2까지 하십시오. 하시는 게 도움이 훨씬 됩니다. 미적 1, 2가 합쳐진 게 지금 고2,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미적 2까지 하는 게 맞고, 경제수학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용통계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용통계는 3학년 2학기에 개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수학 과목 경제수학 하시고요. 미적분 2 하십시오.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교과에서는 당연히 경제죠. 경제 과목은 개설이 거의 다 되거나 혹은 우리 학교에서 경제가 개설되지 않으면 공동교육과정으로라도 아마 개설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과목 이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융합에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도 함께 이수한다면 좀 활용도가 높은 과목이 될 수 있고, 교양에서는 인간과 경제활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 좀 함께 이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성적 관리는 사실 수학이에요. 수학과 경제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고, 어차피 금융과 경제생활은 등급을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A 등급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학과 경제 과목의 또 성적 관리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문화, 정치, 법과 사회도 함께 좀 이수를 해주는 게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경 계열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국제통상 계열은 이제 과거의 무역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통상 계열은 이제 지리과나 아니면 국제관계 이해 이런 과목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2외국어 이런 것들도 좀 성적 관리 함께 해주신다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경영, 경제, 세무, 회계는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국제통상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리과나 제2외국어 이런 과목들 함께 좀 더 국제관계 이해 이런 과목도 함께 이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상경은 수학 못하면 큰일 납니다. 수학 못 큰일 나고, 상경은 수학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 댓글에 상경 계열의 그 별표, 수학 과목의 별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자연 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메디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열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에 대한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대수, 미적원, 확통, 미적수는 고정이고요. 기하까지 저는 함께 이수할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싶다. 경희대학교는 아까 기하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학에 대한 어떤 학업 성취도 역량을 좀 잘 보여주려고 한다면 기하까지 함께 이수해서 좀 높은 등급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쪽 계열은 윤리과는 하나 두 개 정도는 이수할 걸 좀 권장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 윤리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윤리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윤리적 소양이 필요한 어떤 전공 계열들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에서 한두 개 정도 함께 이수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세특 쓰기 좀 용이할 거고, 아마 좀 풍성한, 좀 탄탄한 어떤 이수 과목과 세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당연히 과학교과는 화학과 생명 베이스죠. 그래서 화학, 그리고 화학에서 파생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그리고 생명과학에서 파생된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거의 고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급 화학, 그리고 화학 실험, 그리고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물리와 지구 똑같이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그리고 물리학 실험 등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이제 과학계열 전문교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일반고 학생들은 이수가 쉽지 않았던 과목이에요. 물론 개설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명문고 위주로 좀 개설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공동교육과정으로 많이 좀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무조건 도움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생명과학 실험은 이제 등급으로 표시가 안 돼요. 근데 고급 생명과학도 등급이 표시가 돼서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이수했을 때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의치 약학 계열은 물리학 뭐 함께 하나 정도 이수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의학과는 사실 저는 기하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기하까지 이수를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한의학과는 마찬가지로 화학과 생명 베이스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뭐 교양으로 한문이나 뭐 언어생활과 한자 이런 것들, 뭐 인간과 철학 이런 것도 함께 이수해 주신다면 괜찮겠죠. 자, 수의학과 뭐 메디컬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호 계열은 뭐 물리학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기하도 딱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교과에 이제 생물화학 베이스 관련 생물화학 관련된 과목들 이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건은 뭐 이수할 수 있다면 이수하시는 게 좋겠죠. 이수해서 세특을 좀 더 잘 작성하는데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댓글에 등급 석차가 없는 과목을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3학년 선택 과목은 거의 등급 석차가 없는 과목이 많은 것 같아요. 석차가 나오는 과목과 석차가 없는 과목의 특성과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친구들, 고1 학생이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까지는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적지 않을 거고요. 적지 않을 거고,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석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석차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등급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어요.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과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과목들을 나누어 보게 된다고 한다면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 그러니까 사유과학 교과는 다 융합 과목이에요. 즉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충분히 이수를 하고 나서 좀 더 확장된 그리고 다른 교과와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하는 전공에 관련된 어떤 나의 어떤 노력을 보여주기에는 그리고 나의 어떤 학업적인 성취도를 보여주기에는 사실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훨씬 더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세특을 작성하는 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특을 작성하는 데 큰 차이가 없지만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일반과 진로 선택에 좀 더 비중을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경계열은 미적2 안 하고 경제수학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라기보다는 경제수학도 듣고 저는 미적2를 또 이수를 할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제수학을 하는 게 좀 더 낫긴 하겠죠. 미적2는 자연계열 학생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좀 부담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미적1이라는 과목을 어쨌든 이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미적1을 그러니까 지금 고2, 고3들은 미적을 배우지 않잖아요. 미적1이라는 과목 이수하지 않으면 이제 수투죠? 수투에서 잠깐 배우는 정도인데 지금 어차피 미적1이라는 과목을 필수 이수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뭐 경제수학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가능하다면 저는 미적2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과목도 과학처럼 과목 위기에 따라 선택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계열 과학 교과는 위기가 뚜렷해요. 뚜렷한데 사회교과는 과학교과만큼 위기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들의 교육과정을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매 학기에 어떤 과목이 주로 개설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과학은 뚜렷합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 4과목 그리고 2학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의 8과목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한 학기씩. 근데 사회교과는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뭐 사회와 문화, 뭐 정치 이런 과목들이 개설된과 동시에 진로 선택으로 분류되는 과목도 다수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위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학들에서도 어떤 권장 이수 과목을 발표할 때 인문계를 잘 발표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자, 메디컬 확인했고요. 이제 공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은 수학이죠.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수학, 마찬가지로 대수 미적1 확통, 기하 미적2 하시고요. 인공지능 수학, 이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교양 과목에, 교양이나 기술 과목에 인공지능 기초나 데이터 과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활,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 저는 의미 있다,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 교과는 뭐 물리학 하나 정도만, 조금 공부를
중점적으로 이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과학에서 물리학만 다 이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리와 화학 위주로 이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수학 그리고 교양 기술 과정에 있는 하단에 있는 요 과목들을 좀 잘 이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자계열로 넘어가 보게 되면 전자계열도 마찬가지로 수학이죠. 수학이고 수학을 최대한 많이 이수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전문 수학, 이산 수학,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등 이게 과학계열 전문 교과로 분류되어 있는 이제 수학 과목들인데 이수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과학계열은 물리 베이스 학과입니다.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뭐 전자계열 양자 거기에 더해서 고급 물리, 물리학 실험까지 이수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교양 그리고 기술 과정에 속해 있는 인공지능 기초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생활 이런 과목들 함께 이수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계 계열도 마찬가지로 수학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물리와 화학 베이스 학과예요. 그래서 물리 세 과목, 화학 세 과목 이수할 걸 권장하고 뭐 로봇과 공학 기초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뭐 이런 과목들도 함께 이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소재 마찬가지로 수학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리화학 베이스 맞아요. 물리화학 베이스 맞고 생명과학은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신소재에서는 딱히 그렇게 쓰임이 없습니다. 여기 화공생명공학과라고 하는 곳에서는 생명과학이 의미가 있긴 한데 여기 신소재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소재를 다루는 그런 쪽이라서 이제 물리와 화학 베이스 화학 관련된 교과목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좀 이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드린 화공생명이에요. 화공생명인데 제가 대학교를 갈 때는 화공생명이라는 전공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이고 그리고 화공이면 화공이고 신소재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재료공학이라고 많이 불렀었죠. 그때 예전에는. 근데 이제 화공생명은 이제 물리, 화학 그리고 생명이 좀 융합되어 있는 좀 계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화학 베이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생명과 물리를 좀 함께 이수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은 여전히 중요하죠. 자, 생명공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수학 중요하고요. 사실 기하에 제가 별표를 쳐주진 않았습니다. 화공생명에서는 생명공학에서는 기하 과목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서 자, 별표는 뺐고요. 화생 관련된 과목들 그리고 고급화학, 화학실험 그리고 뭐 고급 생명 그리고 고급 생명과학 실험 등 과목들도 있어요. 그런 과목들도 함께 이수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건축과 토목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당연히 수학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여기는 물리 베이스 학과 그리고 뭐 학점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리과들 뭐 도시의 미래 탐구 그리고 뭐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 뭐 지구과학 하나 정도 함께 이수해 주신다면 좀 이수감의 강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죠. 어쨌든 하지만 물리 베이스 학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고급 물리학과 물리학을 듣지 않고 이걸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급 물리나 물리 실험을 수강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아마 그 자연계열은 오히려 좀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바로 와닿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 과목을 이수하는 게 맞지. 그리고 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 소프트 계열은 이제 교양이나 기술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과목을 찾아가라. 라든지 아니면 건축 토목에서는 뭐 지구과학이나 뭐 지리 관련된 융합 과목, 진로 과목들을 좀 같이 또 이수하는 하는 것을 고려해봐라 등등등 이런 것들 특징들 제가 좀 잘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정리를 하면서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실 물어봐요.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죠. 저 이거 안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이수 과목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수가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나한테 유리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이해가 덜 하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다 정리를 해드렸고 요 영상은 아마 녹화해서 또 올려 저희 유튜브 공식 채널에 이제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 질문 답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무물본데,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이 질문과 더해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들 조금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확보에 특화된 과목과 수능 대비를 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서로 다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국어, 수학, 영어는 큰 차이가 없다. 사회과학은 교과는 분명히 다르다. 시험 범위, 과목은 분명히 다른데 지금 사전문항, 예비문항을 분석한 결과, 선생님들께 분석하신 결과 결국은 다 섞여 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들이 완전 수능과 무관하지는 않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내 개설되지 않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다른 방법을 통해 수강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죠. 사실 고교학점제에서는 이거죠. 과거의 고2, 고3들의 경우는 2015 교육과정의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만든 교육과정 그대로 학생들이 이수하는 건데 2022 이 교육과정은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되고 할 수 없다면 공동교육과정,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등으로 이수하도록 이제 최대한 권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과목 선택이 수시나 정시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목 선택이 수시나 정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수시나 정시에서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시와 정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신 등급 성적 그리고 이수 과목 그리고 정시 성적이 모두 다 섞여서 이제 학생들을 모두 다 같이 융합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하죠. 과목 선택은. 자, 중간에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2학년 때까지는 너무나 전자공학을 가고 싶어서 물리나 화학 쪽으로 이수를 했어요. 수학, 물리 쪽으로 이수를 했는데 3학년 들어서 갑자기 생명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3학년 1학기 때 생명 관련된 과목을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듣지 않고 뭐 세포와 유전 뭐 이런 과목을 듣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사실 대학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계에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 2학년과 3학년 진로는 조금 바뀌는 거는 좀 그렇다. 바뀐다는 그 이수 과목 자체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수 과목을 확 틀어서 바뀌는 것은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바뀌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전공 학부를 가고 싶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자유전공 학부에서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자유전공 학부는 수학입니다. 수학이 중요하고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과목들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관련된 진로에 대한 탐색 그리고 관련된 활동들 노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한양대 이상 공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라 미적분2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운데 굳이 듣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굳이 듣지 않을 거면 문과를 가셔야 되죠. 이거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미적분은 필수 고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들으면 공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연세대 화공을 가고 싶어요. 과목 선택을 추천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공이죠. 화공이라고 한다면 물리와 화학 베이스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세대는 화생공도 있어요. 거기는 또 생명계열, 생명과학 관련된 과목들 더 이수를 해 주셔야죠. 자, 등급을 딸 수 있는 과목, 잘 딸 수 있는 과목이겠죠. 등급을 잘 딸 수 있는 과목과 진로에 맞는 과목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자, 이거는 저는 좀 이런 질문 왜 했는지 하여튼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등급을 잘 따야죠. 그러니까 등급을 예를 들어서 난 엄청 잘 땄어. 물리 막 1등급 받고요. 100점 다 받았어. 근데 생명도 동시에서 생명은 3등급 받았어. 그럼 이 학생 원서 쓸 때 물리계열 학과로 써야죠. 나는 생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등급을 잘 따셔야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과목 수강자 수가 너무 소수이면 대학에서 등급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나요? 현재 고1들은 이제 소인수 과목이 학생 수가 5명이 되면 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명까지는 등급이 표시가 되고 6명이 수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1등급 1명, 2등급 1명, 그리고 3등급은 2명이고요. 4, 5등급이 1명, 1명이 돼요.
근데 5명이 되면 1등급과 5등급이 없어지나 그래요. 그래서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죠. 10명이 들어서 난 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등급만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진 않아요. 10명이면 1등급이 1명인데 내가 2등에서 2등급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원점수나 그리고 이제 다른 평가 지표들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의대를 지망하지만 인문사회 계열에도 관심이 많아요. 인문사회 과목을 선택한다면 몇 %의 비중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의대를 지망한다면 당연히 생물, 화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좀 많이 수강을 하게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인문사회 계열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뭐 심리학이나 그쵸? 아니면 뭐 쌀이 뭐 철학이나 뭐 이쪽 계열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윤리 관련된 교과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수해 준다면 뭐 의대가 끝까지 좋아서 의대를 뭐 지망 성적이 돼서 의대를 쓴다라고 하면 의대 쓰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인문사회 계열에서 이제 뭐 심리학이나 이런 인문학 계열로 조금 이제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해진 진로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자, 자연계열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수학 과목들이 5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화학 일단 이수하고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물리를 선택했을 경우는 학과 선택 폭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수학과 화학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학생이 문과라고 한다면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상경계를 희망한다면 당연히 수학 위주로 좀 성적 관리해 주시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사회교과에서 일반 선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사회와 문화, 뭐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 위주로 좀 수강을 하시고 희망하는 관심 분야나 전공들을 찾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유전공을 지원할 예정이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써볼게요. 자, 자유전공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은 수학이에요. 그리고 문과계열은 이제 국어, 영어, 그리고 플러스 사회계열 학과가 되는 건데 선택 과목은 당연히 이과는 수학, 그리고 이 베이스 있는 학과 그 수학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과학이나 사회교과는 내가 희망하는 걸 그냥 자유롭게 들으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이수 과목이나 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서는 자유전공 학과를 개설한 것이 뭐 재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부의 지원금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공을 그러니까 1유형, 2유형을 얼마나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설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평가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자전을 쓸 거지만 나는 행정에 관심이 있어라고 한다면 행정학과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이수하시고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상경계열을 희망해 라고 한다면 수학 관련된 과목을 많이 이수하시고 비교과 활동들 그 사회교과는 경제, 뭐 금융과 경제생활 이런 거 듣고 그리고 관련된 비교과 만드시고 자유전공으로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전공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전공이라면 이수 과목도 비슷하겠죠. 만약 사회학 노리고 필수를 들었는데 사회학과 성적이 안 돼서 지리학과로 들었을 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죠. 사회학과를 준비했는데 지리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아마 이 친구는 지리 관련된 과목을 많이 이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경우는 이수 과목에서 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요거 케이스가 자연계열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물리 준비했는데 생명 쓸 거야. 요런 약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결이 좀 달라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틀어가는 부분이고 사회학으로 준비했는데 내가 사회 성적이 혹은 뭐 성적이 안 돼서 그 학과를 쓸 만큼 성적이 안 돼서 다른 학과를 우회한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회학과나 아니면 인문학 계열로 원서를 쓰는 게 맞지. 지리학과는 그래도 좀 특색이 있죠. 지리, 뭐 역사 이런 거는 조금 그 학과의 어떤 색깔, 정체성이 뚜렷한 좀 계열 전공들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에 고교학점제 정말 별로네요라고 진로를 고등 때 선택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라고 이거 정말 이거는 토론해 주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좀 더 좀 저는 좀 더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진로는 늘 바뀔 수 있죠. 바뀔 수도 있고 대학교 가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다 가르쳐야죠. 그 모든 영역을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그리고 나 전자를 가고 싶은데 수능에서 나는 물리를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능에서도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생지를 선택을 했다. 사실 이게 더 맞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탐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근데 아까 저희가 살펴봤지만 지구과학을 필수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과목 그 계열 학과들은 많지 않아요. 그쵸? 천문, 우주, 뭐 지리학과 정도밖에 없어요. 가장 사실 많이 쓰이는 게 화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에서 화학 응시자 수가 가장 적어요. 그죠? 물리가 그 다음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생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실제 대학에서 전공이나를 열어보게 되면 생지 관련된 학과가 가장 적어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을 지금 교육과정 다 가르쳐서 다 가르치는 거, 다 평가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과목 개설이 걱정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건 판단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6명, 5명 막 이렇게 개설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 이거는 그 지역 학교와 이제 공동교육 과정으로 좀 학교 개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명, 12명이 개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담을 느끼겠지만 성적 관리는 뭐 해주셔야겠죠. 지금 아까 라라라님께서 지금 학교 교육까지 개설된 거 보면서 듣고 있는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고 이건 이제 일단 순수한 교육의 목적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제 학교 현장으로 이거를 옮겨왔을 때 이게 여러 환경이 그만큼 뒷받침되어 주냐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 입시라는 제도와 묶였을 때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맞습니다. 자, 상경 계열에서 미적2를 추천을 하셨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큰 장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교 레벨 같은 거요. 그럼요. 상경 계열에서 미적2를 우수한 성적 1등급 초반 혹은 뭐 100점에 가까운 원점수로 이수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상경 계열에 지원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 1을 이수한 학생, 2를 이수한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다 1까지만 이수하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분 같은데 경제수학까지만 이수를 하고 왔어요. 근데 나는 미적 2까지 거기에다 이수를 했어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돋보이죠. 그 집단에서는. 당연히 이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레벨 당연히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나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문과 계열이 좀 많은데 경제학과는 의외로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미적분을 이수하고 그리고 수학 관련된 교과목을 최대한 이수하고 와서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산업경영공학과가 이제 공대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약간 경영경제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산공과를 이제 준비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수학은 다 이수를 할 테고 보통 물리 과목들을 많이 이수해요. 물리 화학을 이수를 하게 되면서 하고 이제 공대로 넓혀서 이제 지원 학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에서 간혹 과학 교과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또 우수한 거 아니죠. 수학은 보통인데 과학이 굉장히 낮아서 학과를 찾아 들어가기, 뭐 기계나 화공을 쓰기 애매한 친구들이 딱 경제학과 쓰기 좋아요. 매력 있어요. 과학도 좀 했는데 일단은 경제학에서 과학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미적분을 확실히 이수하고 왔고 수학을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왔다라고 하면 강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뭐 댓글에 대한 답변들을 뭐 제가 거의 다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1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입시는 고3 위주로 저희가 많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고1인 것 같아요. 올해는 고1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뭐 정보가 불확실하고 정보가 많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댓글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3학년 1학기 때 국영수 교과군에서 7개 중 택 4인데 국어를 빼고 영수만 택 3을 택 4를 그럼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국영수는 필수 이수 과목 그 이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4학점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 이수를 하고 나면 나머지 자율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시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때 7개 중에서 4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필수 이수 과목을 다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국어를 빼고 영수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예요.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 교과목과 융합할 주제를 탐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 식량 안보 키워드로 국어에서는 생명윤리와 식량 독점 문제를 분석 주제로, 과학에서는 이제 GMO 기술, 유전자 서열 분석, 사회는 식량 불균형, 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죠. 자, 식량 안보라는 키워드로 국어 어떤 교과가 중요하죠? 갑자기 문학에다가 식량 안보 이야기가 튀어나온다라거나. 좀 애매합니다. 그쵸? 물론, 대학에서 이제 그 세트를 읽어볼 때,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이 이제 얼만큼 이수를 했는지, 활동도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 건 있어요. 억지스럽게 엮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억지스럽게. 그러니까, 세특 자체가 이런 거죠. 대학에서, 세특이 정말 좋기 때문에 성적이 낮더라도 이 학생을 뽑아야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세특을 평가를 하게 돼요. 성적이 매우 우수한데 세특이 너무 평이해요. 그 친구 좋은 평가 받습니다. 근데 세특이 너무 좋은데 성적이 막 3등급, 4등급이래요. 그러면 세특 평가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억지스럽게 엮지 마라 일단은. 그리고 성적이 먼저다. 억지스럽게 엮지 마라는 거고. 마지막은 오히려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문학은 그냥 문학 작품 시간 관련 독서를 읽고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서 식량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확장시키는 건 의미가 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확장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너무나 뜬금없이 단독 주제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에서 GMO나 유전자 서열 분석, 사회교과에서 사회와 문화의 식량 불균형, 이런 거 당연히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정시에서 40% 이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선택한 과목의 비중과 내신 전체 성적 중 어떤 게 유의미할까? 정시 전형 한정해서, 맞아요. 정시 전형을 40% 이하 줄인다라는 지금 논의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시를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폐지를 하게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소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는 지금 자체적으로는 한 30에서 35% 이내, 35%, 한 30% 내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요. 확정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줄어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택과 과목의 비중과 내신 성적 전체, 이때는 저는 선택 과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더해서 성적도 종합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을 먼저,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지금 기존의 표준 점수를 쓰던 걸 100분의 10표로 지금 바꾸게 되면 변별력이 낮아져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과 역량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 이하 대학들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이하 대학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표준 점수를 통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통합 수능이거든요.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도 충분히 이 학생들 의미 있게,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의미 있게 학생들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전공이 들어오더라도 대학에서 굳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선택 과목의 이수, 아까 경희대처럼 이수 과목 수나 학점 이런 것들로 좀 가산점을 준다라거나 조금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화생공 진학 희망시에 여러 과목 중에 택 4호에서 물화생 2과목을 다 들을 수 없으면 2과목들 중 뭘 해야 될까요? 화생공이라고 한다면, 자, 화생공에서
물화생 두 과목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 9과목이 되는 거죠. 물리, 화학, 생명 일반 선택을 듣고 그 과목에서 파생된 두 과목을 다 이수를 할 경우는 9과목이 되는 건데 이거 이수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점수 제한 때문에 못 할 거고 과학 중점 학교에서도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일부 학교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화생공이라고 한다면 화학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 하십시오. 그리고 물리 하나 정도 일반 선택에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7개가 그러면 총 7개가 되는 거죠. 일반 진로 선택이 7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더해서 수학 이수하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학 교과인 실험이라든지 고급 관련된 교과목 이수할 수 있으면 함께 이수하는 게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과중이라고 하셨네요. 과중반이라서 물화생지를 다 해야 되는데 3학년 1학기에 2과목만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과중반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과학교과 학점을 시수를 얼마큼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학교에서 지정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물화생지를 4개 다 하실 거고 그리고 2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2 그러니까 파생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이수할 수는 없어요. 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혹은 2개 플러스 3개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아마 한 5개 정도 이수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네요. 2과목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물화생지에 각 파생되어 있는 2과목씩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씩만 듣는 거예요. 물리 하나, 화학 하나, 생명 하나, 지구 하나. 정체성 없이 그렇게는 하시지 마십시오. 물화를 다 몽땅 듣든 화생을 몽땅 듣든 이렇게 들으셔야지 애매하게 하나하나씩 듣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네, 댓글까지 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막판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저희 지금 메가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메가스터디 온라인 저 회사 전체에서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강좌뿐만 아니라 입시에 대한 것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학생들 관심이 높고 저희도 학생들이 최대한 좀 의미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대학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메가스터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입시전략 연구소 유튜브 많이 구독 그리고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라이브는 6월이에요. 6월 4일이 이제 6월 모의평가 시험인데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 저희가 이제 3월 학평을 분석을 해드렸고 6월 모의평가 분석을 가지고 또 라이브에 찾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확인하고 갈게요. 3학년 2학기는 수시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네, 수시에는 들어가지 않고 정시에는 들어갑니다. 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6월 라이브 때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